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수학을 설명하고 있는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잠시 말하다가 죄송하지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영상을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었고, 그 정의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구분과 있었고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보 시간이나 인공지능 기초와 관련된 교과목에서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정말 수학에서 연결되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아출판을 쓰고 있었고요. 거기에 19쪽부터 26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내용은 PPT 또한 학생들이 똑같이 보는 상태로 제공을 했었고요. 교과서가 여기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출판사에서 저가 후원을 받았다거나 광고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절대적으로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수학을 활용한 역사적 사례를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루진 않고요. 우리는 2번 그리고 3번은 사실 아닌데 다책 프로젝트로는 제가 설명하진 않았었습니다만 학생들이 조만간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중에 해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뒤로 미뤄 썼습니다. 왜냐하면 펍세트로는 혹시 까먹게 될까봐 그런 내용을 같이 설명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현재는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암기야? 할 수 있어요. 암기 맞습니다. 근데 암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명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명제입니다. 여러분, 명제를 어떻게 알고 있던가요? 명제. 그러면 집합은 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집합은 어떤 구성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을 때 명제는 어떤 문장이 제시가 되고 그 문장이 참, 거짓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불러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음, 이런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수도는 서울이다. 명제죠. 왜냐하면 서울이다 아니다를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제이면서 참인 명제가 되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제가 아닌 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명제가 아닌 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A는 잘생겼다라고 하면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고 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정확하게 수학적인 거에는 참거짓으로 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명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연산자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정은 우리가 물결 표시를 쓰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물결 표시를 쓴 거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제에 어떤 문장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에 부정하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맞아요. 서술어를 바꿨으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은 소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혹시나 이게 또 프라임 넘버가 뭐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느냐 안 갖느냐. 가지면 소수, 갖지 않으면 합성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부정을 해보세요. 부정을 했더니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거든요. 3은 합성수이다. 큰일 납니다. 예, 합성수라는 이 내용은 틀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수를 구분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 소수, 그리고 합성수. 그러니까 소수의 반대가 합성수가 아니고요. 1과 합성수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그것이 곧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세 개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인데요. 생각해보면 논리곱과 논리합은 여러분이 집합을 배우셨고 기억을 하신다면 아실 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곱부터 설명을 하면 and. 근데 and가 그 집합에서 요거 있었지 않았어요? x가 a에 속하고 x가 b도 속한다 라고 쓴 교집합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교집합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는 명제가 두 개 이상이 붙을 텐데 이제 논리 곱이니까 명제는 두 개 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있고 가운데 하나의 연산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 연산자가 and, 그러니까 논리 곱이라면 이때 모두 참이어야 참이고요. 나머지는 거짓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자, A 교집합 B가 X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둘 다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는 들어가는데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래 버리면 네,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집합에서는 속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논리곱에서도 그렇게 상황을 제시하면 됩니다. 논리합. 논리합은요. 이것도 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네, 5월로 썼던 합집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속하면 돼요. 근데 다 거짓이면 다 거짓이면 그 연산을 한 결과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and는 모두 참일 때 주목이고 5월은 모두 거짓일 때 주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좀 알겠어. 그런데 익스클러시브 5월을 보아야 됩니다. 배타적 논리합. 여기는요.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속하고요.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 외적인 교집합이 있으면 거기도 빼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집합이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있는데 B 있는데 교집합 안 되고 바깥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용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요.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면 그 연산의 결과는 거짓입니다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을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고요. 더하기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기호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써요. 5월 표시 아까 있었죠? 네, 지금 V 표시가 있고 A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 있는데 뭐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읽는 방식이 다를 테니까 근데 저는 논리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X 5월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V 한 다음에 아래 짝대기가 있는 그런 상황을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덧셈과 같은 기호 도 베타적 논리합의 기호고요. 제가 쓴 기호도 기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혹시나 배우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명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두 명제는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가 되고요.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P와 Q가 있습니다. 그러면 P는 지금 보았을 때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5라고 한 것은 거짓인 명제죠. Q 루트 3 플러스 1과 루트 3 마이너스 1 합차 곱했을 때 2가 된다는 참인 명제인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거짓이면 0을 출력하고요. 참이면 1을 출력합니다도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냥 거짓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0과 1로 표현하는 이유가 뒤에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선 명제 이렇게 연산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합선 명제인데 not P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맞습니다. P의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입니다 하니까 거짓인 명제를 부정시켰으니까 얘는 참이죠. 뒤에 P 5월 Q입니다.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었죠? 참입니다. 그리고 동시네요. 참인명제랑 만나면 네, 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값을 구하는 건 1입니다. 우리가 진리값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수로 쓴 건데요. 출력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교과서에 따르면 값을 설명할 때는 0과 1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외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영상의 풀이는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그 밑에 문제 2번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같이 한번 풀겠습니다. 두 명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연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PQ는 명제였으니까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어야겠죠. P를 보겠습니다.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홀수입니까? 네,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2, 3은 6입니다. 네, 짝수죠? 거짓 0 이렇게 하고요. Q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의 넓이는 9. 네, 맞는 표현이니까 1 이렇게 넣으면 합선명제 진리각 계산하겠습니다. P 5월 Q는 1이고요. 나피 엔드 Q니까 나피가 먼저죠. 그러니까 나피는 1, Q 1. 그러니까 이 상황은 1이라고 할 텐데 3번을 보면
참인명제와 참인명제가 만나서 엑스워를 하고 있죠. 배타적 논리압. 이거 뭐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한쪽만 참이고 다른 한쪽이 거짓이면 참인데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었죠. 이 친구는 거짓 0을 갖습니다. 이런 이제 연산자의 계산이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져야 뒤에 이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교과서는 미래의 교과서입니다. 똑같아요. P는 참인명제라고 제시를 아예 친절하게 하고 있죠. 참인명제 그러니까 1이라고 하고요. 거짓인 명제 Q 고래는 어류이다 0이죠. 그랬을 때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얘는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다르죠. 지금은 참인 명제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거짓이 되고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논리 합했을 때는 참인 명제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베타적 논리합 이 기호 이제 보셨죠? 네.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베타적 논리합하면 참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값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0과 1로서 참 거짓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거짓과 참 이렇게 쓰시면 내용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퍼세트론입니다. 네,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논리하 5월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퍼세트론의 입력값에 대해서 가중치가 각각 1과 2입니다. 알파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알파는 그때 말씀드렸던 인계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가 보니까 1과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가중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하면 1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지금 더하면 3인데 맞아요. 가중치는 1을 넘어가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1과 2라면 전체는 3으로 보고 있고 x 값에 대한 가중치는 그중 1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계산을 막 바꿔서 할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대로 곱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y도 마찬가지. 얘도 3분의 2라고 썼다가 지워야지, 그러니까 곱해야지 이러면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대로 s는 선형인 계산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x, 2 곱하기 y가 s니까 얘를 가지고 입력값이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1,1, 1,0, 0,1, 0,0.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 최대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이면 3입니다. 1,0이면 1이고요. 0,1이면 2, 0,0이면 0입니다. 근데 출력값을 보시면요. 1이 나오려면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부등호로 굳이 다시 쓰면요. 3보다 1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알파입니다. 0은 알파보다 작았을 때 해당하는 거니까 알파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이 상황을 공통으로 묶는 부분은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뭐 아시면 써도 돼요. 사실은 금방 파악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과 1 사이. 1은 포함하고 0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3번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중치가 마이너스 1도 돼요? 네,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여백을 남기고 싶어요. 가중치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음,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여백을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연산자가 들어가는데요. 부정 논리곱입니다. 사실 이 부정 논리곱은요. 논리곱 전체 한 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둘 다 참이면 참이라고 했었잖아요. 논리고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부정이니까 네, 부정이니까 얘는 0이 되고요. 나머지는 0이지만 부정을 했기 때문에 1을 갖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죠. x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1,1,0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w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w가 되고요. 1,0이면 1,0이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0,1이면 w일 거고요. 0,0이면 0입니다. 그런데 출력값을 보니까 인계값을 이제 또 바라보게 되죠.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0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래랑 두 번째 거를 봤을 때는 네, 성립하죠? 참인 상황이고요. 위에 거 마이너스 1 더하기 w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w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고요. w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 둘의 사이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부등호가 포함되지 않죠. 1까지 이렇게 쓰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문제 3번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제는 제가 만든 문제였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지만 그것에 맞게 이제 푸는 문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출력값이 지금은 정해져 있지만 그 밑에 학생들한테 출력값을 바꿔서 해보세요라는 제시를 또 해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0100이 출력값이 뭐 어떤 연산에 의해서 나온 특수한 값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시를 한 거였으니까 제시를 한 거였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알파 제곱 p 마이너스 2 곱하기 q를 네 가지를 나눠서 1110 0110 그 대신에 출력값은 1인 부분만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계산을 하면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순서도인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네모 이 부분입니다. 순서도는 사실 수열에서 등장하는데요. 교육 과정에서는 알고리즘과 순서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까지 수학 원과 대수의 이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뤄지는 것이 인공지능 수학에서 지금 이 파트인데, 지금 여기서 막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리즘의 규칙이 있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호들을 봤을 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계를 돌렸을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 화살표가 도달하겠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과정이
네모 박스를 쳤다면 데이터 처리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볼게요. 초기 설정을 보면 현재 자동차의 속도는 100으로 제동 횟수는 1로 설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 설정은 100이고요. 제동은 1입니다. 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판단하는데요. 조건 판단은 참거짓을 논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 모양을 쓰고요. 현재 속도가 1 미만인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1 미만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까지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내면 두 가지로 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뭔가 하겠고, 내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할 건데, 문제는 속도가 1 미만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3번 작동 가능을 봤을 때, 현재까지의 제동 횟수를 화면에 인쇄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서류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n을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n을 뭐 인쇄 내지는 출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속도가 1 미만이 아니면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된대요를 쓰죠. V는 절반으로 줄이고 제동 횟수는 하나를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인쇄가 되면 비로소 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순서도. 그래서 사실 수열이 연결이 돼요. 왜냐면 n이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또 갔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가잖아요. 그랬을 때 매칭이 되고 있는 이 V 100이었을 때 반으로 나누니까 이제 50이었을 때 또 반 나누니까 25, 12.5 쭉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1 미만인 상황을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열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알고만 계십시오. 하지만 이제 구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문제 해결을 또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다뤘을 때 아직 안 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다층 펍시트로는 나중에 영상을 별도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제가 설명을 굳이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